일본 이키섬 및 대마도 트레킹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트레킹은 부산항을 출발하여 시모노세키, 큐스섬, 이키섬, 대마도 순으로 진행합니다. 부산항에서 니나오 캐속선으로 대마도 출항을 계획했으나 파고가 높아 취소하고 부간 회려를 타고 시모노세키항으로 출발합니다. 부간 해려가 어둠 속 잔잔한 바다 위를 서서히 헤쳐나가자 갑판 위에서 보는 부산한 야경이 아름답기 그지없으며 특히 광안대교의 화려한 불빛 조명이 마치 배웅하듯 시시각각 휘황찬란하게 변하고 있어서 항구의 아름다움에 심취되다 보니 지루함을 모르고 부산항을 빠져나갑니다. 부산항 야경을 보니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 노래가 생각나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네요. 조용한 항해도 잠시 항구를 벗어나자 편해탄의 높은 파도에 부딪히면서 롤링에 밤새도록 잠을 자다 보니 다음날 06시 30분 시모노세키항에 입항합니다. 하산 후 시모노세키시의 대표 히노야마 즉 불의 산이란 공원을 탐방합니다. 이곳은 동서로 길게 뻗은 아름다운 관몬해협과 남쪽 큐스섬을 연결하는 관몬대교를 동시에 굽어볼 수 있는 전망이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1894년 7월 25일부터 1895년 4월 17일까지 조선과 만주, 산둥성 일대에서 벌어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이곳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조선은 독립국가임을 명시하여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패권을 탈각시키고 친일내각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 최대의 주포가 설치되어 있고 전망대 전체가 튼튼한 군사시설물로 구축되어 있어서 이곳이 군사적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입증하는 듯 합니다. 건물 용도를 하나하나 소개받으면 더욱 실정감 날 것 같은데 약간의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반면 시설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지금까지 원형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그 견고함을 짐작할 수 있네요. 비록 군사시설물은 과거 슬픈 역사를 암시하지만 외부에는 나무와 조각품이 잘 조성되어 공원으로 변화되었네요. 로프웨이 전망대에 들어서면 큐스섬을 연결하는 관몬대교와 그 밑을 굽이쳐 흐르는 관몬해협 그리고 발 아래에 펼쳐진 시모노세키시 전경이 너무나 아름답게 조망됩니다. 일본은 청일전쟁 승리 후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청나라로부터 막대한 배상금과 요동반도 등을 할양받았으며 이후 러일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기반을 만들었던 이곳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니 트레킹 의미가 더욱 뜻있게 느껴집니다. 역사적인 장소 히노야마 공원을 뒤로하고 로프웨이를 타고 내려와 아름다운
간몬대교를 통과하여 큐스섬 후쿠오카현에 있는 빼놓을 수 없는 모모치 해변으로 이동합니다. 공원 입구 나무들이 이국적 느낌을 만드는데, 이 나무들은 호주에서 수입하여 심었다고 합니다. 모모치 해변은 부드러운 모래가 가득한 긴 해안을 따라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멋진 장소일 뿐만 아니라 저녁 무렵 석양이 넘어갈 때의 매력적인 전경도 조망할 수 있네요. 해안도로의 소나무 군락지를 통과하면 나가사키현 카라츠성에 도착하는데, 카라츠성은 바다를 배경으로 우뚝 서 있어서 그 전망이 기대됩니다. 천수각 내부에는 그 당시에 사용했던 다양한 유물들이 가지런히 전시되어 있어서 과거 생활상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네요. 천수각 맨 2층 전망대에 올라서면 카라츠성이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막루인지 아니면 전투를 대비하는 성곽인지를 의심케 할 정도로 멋진 전경, 새로운 신천지가 전개됩니다. 성곽 너머 멀리 명사십리처럼 길게 펼쳐진 해변에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모습이 한 폭의 그림과 같네요. 카라츠성을 탐방한 후 히가시항에서 이키섬으로 출항하는데, 이키섬은 대마도로 가는 도중에 있으며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출항 후 가판위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맥주를 마시면서 희희낙낙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데, 항구를 벗어나자마자 망망대해의 거친 파도가 배에 부딪히면서 가판 위로 쏟아지는 물보라 한 방에 모두 혼비백산하여 재빨리 선실로 들어가 버리고 가판은 텅 비어버립니다. 바다 주변에는 섬 하나 보이지 않지만 일본은 3,822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km 이내에 떨어져 있는 섬까지 포함하면 약 6,8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고. 태양이 바다 위를 따갑게 비추지만 이키섬에 도착할 때까지 혼자 가판 위에 머물면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와 망망대해의 멋진 전경을 감상하며 푸른 바다의 낭만을 마음껏 즐겨봅니다. 텅 빈 의자가 외롭게 보이고 배에 부딪혀 높아지는 파도 위로 검푸른 수평선만 눈에 들어오는데, 망망대해의 파도 리듬을 즐기다 보니 어느덧 수평선 위로 이키섬이 보이고 섬 가까이 갈수록 파고가 낮아지네요. 이키섬에 도착하자마자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서 본 적이 없는 색다른 이국적인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키섬 인도지항 옆에서 여장을 풀고 전통 음식을 맛본 후 항구를 돌아보는데 밤늦게 향하는 사람들도 많네요. 다음날 이키섬 트레킹을 시작하는데, 니시카하마 해수욕장이 아담한 풍경을 연출하고 주변의 넓은 구릉지대는 평화롭게만 보입니다. 해변 바위 왼쪽 좁은 콘크리트 지역을 벗어나자마자
한 폭의 그림같이 조용히 찰랑이는 파도 소리에 살아 숨쉬는 바다의 향기를 음미해 봅니다. 푸른 잔디 비행장 바로 옆 언덕에 올라서면 세찬 바람과 함께 신세계가 전개되는데 백사장 위로 피치색 바닷물 위에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가 연속으로 이어지고 햇볕에 반짝이는 수평선만 까마득히 보이는 오하마 해수욕장의 절경에 감탄사를 자아냅니다. 거센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고 살아 숨쉬는 바다 정취를 만끽하면서 푸른 언덕에서 멋진 인정사슬을 남긴 후 부드러운 백사장 위 해변가를 걷는데 찰랑이는 파도가 우리를 반기는 듯하여 힘든 줄 모르고 양심 속으로 빠져듭니다. 짙은 피치색 바다 위에 연속되는 파도의 흐름을 바라보노라면 마치 파피용이 악마의 섬에서 탈출 방법을 찾기 위해 파도의 흐름을 파헤치는 듯하여 멍 때리는 명상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아름다운 오하마 해수욕장을 지나자 해안 도로에는 홍게와 붉게 만개한 상사와 꽃피운 소철이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이어 도착한 서서키야마 해수욕장은 명사심리처럼 길게 뻗어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네요. 해수욕장 바로 옆에는 골프장이 있어서 일본 최고의 관광 코스임을 입증하네요. 바나나 농장을 지나 이키국 박물관에 도착하는데 이키섬은 일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섬으로서 주중에는 300~400명, 주말에는 500~600명 정도가 방문하는데 외국인은 방문을 제한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1개 업체만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약 15분 동안 이키국 역사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박물관에 전시된 유적물을 감상한 후 박물관 전망대에 올라 하루노스지 유적지를 조망하면서 2200년 전 한반도와 중국 대륙의 교두보 역할을 한 이키 왕국을 상상해 봅니다. 이키섬 해안도로 주변에는 양식장이 보이는데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진주조개와 가리비 두 종류만 양식한다고 합니다. 원숭이 바위는 이키섬의 명물 중 하나로서 원숭이 같기도 하고 고릴라 같기도 한데 해안 절벽 위로 우뚝 솟아 주변 경치와 잘 어우러져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원숭이 바위 가까이 가서 인증샷을 남긴 후 안녕을 고하고 이키섬의 또 다른 명물 도깨비 발자국을 찾아갑니다. 도깨비 발자국은 넓은 초원으로 형성된 해안 절벽에 뚫린 구멍인데 이곳이 도깨비의 왼 발자국이라 하고 오른 발자국은 무인도 타츠노시마 섬에 있다고 합니다. 도깨비 발자국의 끝부분 절벽 위에 올라서면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해안 절벽, 푸른 바다와 연초록이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낸 멋진 절경이 도깨비 발자국보다 더욱 인기가 높아 마음껏
인증샷을 남겨봅니다. 왼쪽 도깨비 발자국을 즐긴 후 회와 생선으로 만든 점심을 먹고 오른쪽 도깨비 발자국을 찾아 무인도 타츠노시마 섬으로 출항합니다. 중간 섬들의 해안 암벽에는 세월의 풍파를 대변하듯 암벽마다 각각 다른 모양의 기암괴석을 연출하고 있어서 해상공원의 아름다움을 만끽시켜 줍니다. 화면처럼 수만 년 세월의 흐름을 입증하듯 겹겹이 쌓여 있는 해안 암벽에 만들어진 휘황찬란한 바다의 궁전을 비롯하여 늑대바위, 맘모스바위, 물보라바위, 눈금기둥 등 다양한 형태의 비경에 매료되어 무라일체에 빠져버립니다. 에메랄드 쇼를 비롯하여 잔잔한 파도로 살아 움직이는 비치색 바닷물, 그리고 세찬 파도가 해안 암벽을 뚫고 만들어낸 천년 조각품이 신비로움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선상 관광을 즐깁니다. 타츠노시마 섬 서쪽에는 파도를 막는 방파제처럼 보이는 거대한 병풍바위가 길게 펼쳐져 있고 이어지는 높은 해안 암벽을 따라 자카타니, 하나게 칸문, 하나게 자키, 오시노 아시아토 등 신기한 해안 절경들이 끝없이 연출되고 있어서 그냥 감탄사만 자아냅니다. 해상 탐방을 하다 보니 이키섬이 왜 일본인들에게 최고의 인기 트레킹 코스인가를 금방 알 수 있네요. 해안 절벽에 만들어진 천연 조각품 감상을 마치고 타츠노시마 섬 탐방을 위해 검푸른 파도를 가로질러 무인도의 저반 지역에 도착하여 해안 옆으로 난 가느다란 돌길을 따라 석파지 해수욕장으로 이동합니다. 파도가 잔잔한 해수욕장 안쪽에는 휴게소가 있는데 관리인 1명이 파견 나와 안내를 담당하네요. 잘 따듬어진 등산로를 따라 조금 올라가니 해수욕장을 한눈에 볼 수 있고 해안 절벽도 감상할 수 있는 멋진 조망점이 나옵니다. 주변 경치를 즐긴 후 조망점을 지나자마자 도깨비 오른 발자국, 즉 귀자의 바위가 나타나고 조금 전 선상 관광에서 정신없이 매료되었던 해안절벽 비경을 위에서 내려보니 또 다른 천년 조각품이 연출되어 한동안 넋을 잃어버립니다. 잠시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암괴석을 감상하면서 명상에 잠겨보세요. 화면은 도깨비 발자국 반대편, 즉 해안에서 본 비경인데 너무 화려해서 말로 표현이 곤란하고 바위 뒷면을 살펴보니 이키섬의 도깨비 발자국과 닮았음을 알 수 있네요. 발석길을 따라 타츠노시마 섬 정상에 올랐으면 확 트인 시야에 멍 때리는 기분으로 인증샷을 남기고 검푸른 파도가 출렁이는 망망대해로부터
타천의 심화섬 주변 전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키섬을 배경으로 한 멋진 전경을 마음껏 즐긴 후 조금 하산하니 도깨비 발자국의 암벽에 뚫린 바위 구멍 속으로 찰랑이는 파도를 감상합니다. 숲길을 따라 하산, 석파지 해수욕장을 지나 도선 발착소에 도착한 후 짙은 비치색의 잔잔한 바다를 조망하면서 선상 관광에서 내려졌던 해안 절벽의 비경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출항할 배의 도착을 기다립니다. 신비로운 무인도 타츠노시마 섬을 출항, 이키섬에 도착하여 코지마 신사를 탐방합니다. 코지마 신사는 평소에 바닷물에 잠겨 있다가 신비의 길처럼 설물 때에만 바닷길이 나타나 걸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키섬에는 150개의 신사가 있는데 그 의미는 재앙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후 5시 이키섬 아시베항에서 초고속선을 타고 대마도로 약 1시간 정도 이동하는데 선창 밖에는 아름다운 석양예술이 멋지게 펼쳐지네요. 어둑어둑할 때 대마도 이자하르항에 도착하여 현지 마트에서 초밥, 소고기 등을 구입하여 몽돌 해안 옆 펜션에서 파도 소리와 바닷가 냄새를 맡으면서 저녁을 맛있게 먹는데 대마도에는 한국 사람들이 식당을 운영하여 이키섬과 같이 맛있는 일본 음식이 없다고 이른 새벽 바다 위에는 파도 리듬을 타는 고깃배가 낭만스럽게 보이고 해안가에는 끊임없이 몰아치는 파도가 검은 돌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는 소리가 요란스럽기만 합니다. 찰랑이는 몽돌 해안을 떠나 상대마도와 하대마도를 연결하는 인공운하 즉 만광교에 도착합니다. 만광교는 최초 폭 22m, 길이 300m, 깊이 5m로 군사시설 용도로 만들었으나 추후 폭 60m로 확장하였으며 현재는 동서를 연결하는 어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광교 옆 사르다케 전망대에 올랐으면 주변 경치를 시원스럽게 조망할 수 있는데 푸른 섬 사이로 산속 계곡물처럼 끝없이 굽이쳐 흐르는 아름다운 전경을 보니 역시 일본은 섬나라 대국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네요. 전망대 주변은 마치 공원 같은 넓은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고 전망대 바로 밑에는 대마령이란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네요. 아름다운 사르다케 전경을 가슴에 남기고 해안도로의 매혹적인 풍경을 감상하면서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일본에는 9만여 개의 신사가 있는데 이번 신사는 하늘천자 모양의 토리이가 수중에 3개, 지상에 2개가 설치되어 있는 특이한 형태인데 신사 보존을 위해 탐방객 출입이 금지되어 있네요. 신사 공간 옆에는 아담하게 꾸며진 다양한 테마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서 잠시
눈요기를 해봅니다. 서울은 네 분이 오신 적이 가이드님의 있어요. 그런데 상세한 설명을 거기서 들으면서 정말로요, 네 봐도 삼나무와 편백나무가 우거진 슈시강 시모미지 히노키 숲길을 탐방합니다. 이곳은 대마도에서도 아주 유명한 트레킹 코스인데 잠시 빽빽한 삼나무와 편백나무 속을 걸으면서 나무가 뿜어내는 향기를 흠뻑 들여마시며 피톤치드를 높여봅니다. 시모미지 히노키 숲길의 힐링을 마치고 히티카츠항 면세점을 거쳐 대마도 북쪽에 있는 한국전망대에 오르니 주변 경치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멀리 부산이 희미하게 보이네요. 과거 한국 통치사 108명과 일본인 4명이 배를 타고 대마도로 오다가 심한 풍랑에 의해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마도에서는 112명 망자의 넋을 추모하기에 한국 전망대와 위령비를 설치했는데 위령비의 돌까지도 한국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한국 전망대 반대편 동쪽에는 서시마 해전 기념비가 건립되어 있네요. 서시마 해전은 1905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 함대가 러시아 발트 함대를 경멸한 해전인데 이 해전에서 사망한 러시아 해군 7천여 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 러시아의 요청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서시마 해전 기념비 옆에는 일본 100대 해변 중 하나인 미우다 해수욕장이 있어 잠시 들러봅니다. 해수욕장이 섬 안쪽에 위치하여 잔잔하게 출렁이는 파도와 고운 백사장은 모든 사람들을 매료시킬만 하네요. 미우다 해수욕장을 마지막으로 15시 30분 히티카츠항에서 쾌적선 니나호를 타고 부산항으로 출항합니다. 지금까지 시모노세키 이키섬 및 대마도 트레킹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